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9일 진원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크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2% 가까이, 코스닥은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거의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줄곧 떨어지기만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려하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약세를 계속 띄었는데요. 그 약세를 띄는 와중에도 장 초반에 내리다 장 후반에는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면서 좋지 않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면 완전히 이제 추세가 깨져버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잘 버티면서 61선 밑으로는 주가가 잘 내려오지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급락을 시작했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추세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로는 21선, 61선, 5일선 완전히 벌어지면서 하락 추세 초입기로 진입을 해버렸고요.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전 저점을 본다면 이제 3,000포인트인데요.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자리이고요.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241선을 지지를 하는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평선을 넘어서 이제 코스피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유동성 장세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포인트가 2020년 5월이었습니다. 5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했던 건데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이죠. 이때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그 큰 음봉이 지금 나왔고요. 2달 연속 음봉이 나와버려 가지고 코스피는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도 썼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실적이라든지 가치에 맞게 대충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그런 장은 이제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공매도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아주 필요했던 그런 장이었고요. 이렇게 매번 이제 횡보장을 겪었던 그런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어 가지고 삼성전자는 좀 특이하게 계속 올라갔지만 그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크게 한번 파동을 겪고 나서 지금 유동성 장세로 그 2배 이상을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하락폭도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이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실 거면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 주식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건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냥 쉬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 금액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지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간도 마찬가지 매수를 하는 듯 하다가 또 매도를 하고요. 코스닥 종목,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완전히 무너졌고요. 주봉, 일봉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이 코스닥은 특히 하락할 때 아주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증시가 왜 이렇게 자꾸 약세를 띠느냐? 자, 코로나 위기감도 좀 있었지만, 자, 간밤에 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죠. 이제 원래 있었어야 되는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 물가 안정 목표치 달성. 그래서 연내 테이퍼링 착수 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제도 이 FED죠. FED가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축소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된 유동성 장세로 좀 올라갔었고요.
그 오른 만큼 거품이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이 환율도 많이 상승을 했고 금리 인상을 임박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약하게 움직이던 금융주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좀 쉬어가는 것이 맞고요. 환율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선물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좋지 않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오늘 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1,700원 내려서 35,350원 마무리를 했고요. 또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이제 좋은 소스가 살아있고 하지만 이게 패턴을 좀 보았을 때는 한번 떨어지면 진짜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슈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꼬리를 달린 그런 양봉을 출회를 시키면서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최후의 이 61선까지도 깨버리는 상황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바짝 상승을 하다가 또 증시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21선과 갭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이렇게 바닥을 라인을 다지지 못하고 계속 지금 연일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진흥생명과학이 분명히 이제 V6XY 관련해서 mRNA 플라스미드 생산 이슈가 있는데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 코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셀머시기였는데 이 회사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미국에서 화이자 검증 업체가 화이자 백신을 검증했던 업체가 그 관련 기업의 코스프레이를 검증을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99.99%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검증이 꽤 된 것 같아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코빅실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도 제품이 이제 거의 출시가 된 것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제 진흥생명과학은 미국 내에서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코스프레이 임상 이상이죠. 그게 상당히 지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국내 백신이 또 이제 그 HLB 관련해서 사실은 국산은 아니지만 베트남 관련해서 또 그 나노코박스인가요? 그 백신이 항원 백신이 또 이제 긴급 승인이 된다면 바로 이제 생산을 하면서 또 이제 보급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우리나라는 빠르게 되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진흥생명과학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출시를 할 때쯤이면 지금 백신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화된 그런 상황이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진흥생명과학의 그 경구용 치료제도 이미 머크사라든지 그런 주요 기업들이 이미 선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신종플루라든지 뭐 그런 신종플루라든지 독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유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먹는 약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좋은 그런 기업 거 아니면 선제적으로 선점한 기업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진흥생명과학은 사실 1상, 2상 진행 중이지만 사실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자체가 사실은 플라스미드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왔는데 그 백신에 대한 상승분이 지금 약간 실망? 그런 실망 매물로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61선 정도를 받치면서 저는 이제 플라스미드 이 소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연제약이라든지 그런 관련 기업들을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좀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할 만큼 진흥생명과학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닌데요. 플라스미드 가치만 따지더라도 충분히 이 6만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진행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크게 뺀다는 것은 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봉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린 고점 부분에서 긴 꼬리가 달린 월봉이 나왔을 때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걱정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능생명과학은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면서 어제 30만 주에 이어서 8만 3천 주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매집을 좀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세력주라는 것이 네, 제가 이제 많이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다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계속 이제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UBS라는 기업이 보일 때 그런 하락 조짐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특히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뭐 좀 테마주들 있죠. 그런 테마주들에게 UBS가 요즘 자전 매매를 돌리면서 좀 많이 주가를 갖고 노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업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지능생명과학이 또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갈 텐데 지금은 그 때가 언제가 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18,000원 내려서 97만 5천원. 그래서 이 정도 100만 원 정도 잘 지키다가 네, 결국에는 네,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린 긴 꼬리 달린 음봉이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잠깐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뭐 21선 받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자도 보시면 네, 외국인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이 백신 종목은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도 좀 팔았지만 네,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연기금은 오히려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사실 딱히 제가 리뷰를 할 것이 없고 이미 이제 이 삼각수렴 패턴에서 고점 돌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잡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변동이 있을 때까지는 꾸준히 올라가는 것으로 자리를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도 1300원 내려서 88,200원이고요. 여기서 뭐 21선 좀 태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 두꺼운 우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스의 소식이 좀 나오면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 백신에 대해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제넥신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재미없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증시도 좀 많이 내렸는데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네, 33만 5,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네, 오늘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었고요. 네, 15일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21선 이 갭이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MSCI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내일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는 네, MSCI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MSCI 패시브 자금은 네, 8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를 상승시킬 것 같고요. 저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고 종목을 풀릴 때까지 네, 조금 재미없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묻지마 상승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리드고요. 셀리드는 뭐 오늘 장 내린 거에 대비해서 뭐 별로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크게 상승했는데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여기는 이전에 고점 부근의 그 박스권 라인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셀리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21선 주가 태우고 N자로 반등을 한 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모양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도 보시면 뭐 네, 오늘은 뭐 개인이 좀 샀지만 뭐 오늘 크게 장이 뭐 코스닥이 3% 가까이 내리고 뭐 했는데 잘 버틴 거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직스 1850원 내려서 39,250원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좀 내렸지만 유바이오직스도 상승 이후에 21선까지 또 떨어졌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자리를 좀 잡았고 21선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1선 위로 꺾였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때처럼 또 추가적으로 바닥을 깨면서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이 의문구름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유바이오직스 네, 오늘은 수급이 크게 네, 매도한 세력은 없지만 아쉽게 좀 내렸습니다. 네,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직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바이오 종목 다 보고 마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움직임이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내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